자, 지금 이제 시장 전망 쪽으로 다시 좀 넘어가서요. 이제 웬만한 곳은 이제 하락 사이클로 많이 접어들었죠. 오늘 통계, 촬영일 통계 기준으로 보니까 강남 지역도 0.01% 하락으로 오늘 좀 찍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남은 지역도 아마도 유동성 축소되는 국면에서 시차가 있을 뿐 차차 하락으로 통계가 찍힐 것 같은데요. 이런 지표 가장 먼저 나왔던 곳이 사실 이제 지방 중에 대구랑 세종 이런 곳이거든요. 네. 이미 오랫동안 진척이 됐어요. 이런 곳은 이제 나중에 조금 턴어라운드도 빨리 될 것인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전망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인구를 보면 이제 계속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 추세인데 지방의 도시는 그러면 수용할 수 있는 인구나 거기에 집중될 수 있는 인구는 좀 제한적인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물량을 이제 공급을 해놓은 그렇죠. 형태이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도 공급하고 있고 이런 형태다 보니까 뭐 급 반등하거나 뭐 이러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하락이 지금 극심하다고 표현을 하시지만 사실은 아직 얼마 안 됐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1년의 기간이 있었지만 그 기간 동안 떨어진 폭이 엄청난 하락은 아니기 때문에 네. 원래 기존에 이렇게까지 과열된 시장이 오기 전 전에 가격 수준과 비교하면? 비교했을 때는 아직도 한참 높은 수준에 있고 그 과열되기 전의 시장을 보면 그 가격을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실제로 그 지역에서 소화할 수 있었던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펀더멘털에 부합하는 가격을 네,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서 대폭 올라갔다가 조금 꺾인 상태잖아요. 근데 지방은 지방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구의 한계가 있는데 이 폭을 생각을 하면 아직도 뭐 더 좀 길어지지 네. 않겠어요? 박 간사님의 말을 선제적으로 좀 듣고 미리 집을 파신 분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목돈을 좀 통장에 갖고 있는 분이 있을 텐데 지금 박 간사님이 다시 집을 사라고 권하지는 절대 않으실 것 같고요. 지금 집을 파신 분들은 만약에 그 1주택자 분들이 파셨다면 네. 주거를 뭐 전세나 월세 어느 쪽으로 가져가면 더 좋을지, 그리고 이거 조금 전 주제에 어긋나는 질문인데 이게 목돈 쌓여 있는 걸 좀 뭘 하면 좋을지. 그 좀, 기자님이 궁금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도 궁금은 하네요. 네. 어떤 답변이 나올지. 일단은 집을 이제 파신 분들은 이게 고점이다라는 판단 내지는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이익을 실현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이제 보통 하신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자기가 살 집은 대부분 갖고 계신 경우도 많아요.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내가 아무리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이걸 쉽게 팔지를 못해요. 맞아요. 왜냐면 내가 그걸 실제로 거주하면서 유지하는 게 이 환경을 버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데 지금 조금 올랐다고 해서 이걸 판다? 그런 판단을 잘 하지 않으세요. 어려운 선택이죠. 네, 그래서 지금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런 판단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사실은 이제 주거 문제 때문에 막 이렇게 어려움을 겪거나 이러지는 않으실 거고 대부분은 이제 전세를 들어가셨을 경우가 많을 건데 전세를 들어갈 때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더 안 좋아졌을 때 그러면 내가 이걸 나중에 인수해도 되는 물건들.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또 잠실을 예를 들면 잠실에 살고 있는데 전세를 고액 전세잖아요. 들어갔을 때 이게 가격이 하락을 해도 내가 이 정도면 이 집을 매수해도 괜찮겠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집들을 찾아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사고 싶을 집에 전세를 들어가라 이런 이제 그렇죠. 전략이시네요. 네. 혹시나 나중에 잘못되더라도 그냥 그렇죠. 사면 되니까. 네, 잘못돼도 그냥 내가 차라리 그냥 이걸 사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단지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 왜냐하면 안 그런 집은 나는 잠깐 거주만 하고 싶은 집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제 돈을 회수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죠. 아무리 새 집이라고 해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돈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판단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자, 이제 또 본업이 감정평가사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동산을 가장 현장에서 다루는 그런 전문적인 업무를 하고 계신데 주식시장 보면은 이제 뭐 그 시장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막 하한가가 찍히면서 막 투매가 나오고 프로그램 반대매가 나오고 그런 게 나오잖아요. 부동산에는 좀 비슷한 시기가 올 때 어떤 데이터가 찍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사실은 이 데이터는 이미 찍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없어지는 것 이거 자체가 부동산 시장이 정말 이제
안 좋은 시장으로 가고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거래가 없어진 게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거래가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대출도 대출이지만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가격이 이미 된 지 오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줄고 있었고 그 거래가 줄어드는 현상이 지금 거의 2년째 되고 있는 건데 이제 우리는 통계 막 얘기할 때 막 1년 전 것 대비해서 얼마큼 떨어졌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YOY를 네. 많이 중요하게 근데 그 이전에 굉장히 화랑이었던 시기 또 평년의 시기와 비교해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투매로서 우리가 이제 현상을 파악을 하는데 투매를 할 수 있다는 건 그나마 현금화 할 수 그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죠. 부동산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최악의 상황이 됐을 때도 내가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사도 된다는 거고 그게 집이었다면 그 집을 이제 계속 가져가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1주택 내지는 이제 이렇게 집을 사신 분들은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불안감에 못 이겨서 집을 사신 분들은 이제 자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본은 까먹을지언정 또 이제 빚은 이제 갚아가면서 네. 어쨌든 그걸 활용을 하면서 그냥 유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죠. 내가 그걸 더 손해보면서 어떻게 정리해도 뭐 할 게 없기 때문에 그 거래가 끊기는 걸로 나타나고 이미 그런 시장이 온 지가 좀 됐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이 이런 왜곡된 사이클에서 벗어나서 완만하게 물가 상승을 따라서 우상향하는 시기가 된 시점, 그러니까 이제 집을 사도 되는 시점. 이때는 좀 데이터로 어떤 게 좀 지킬 거라고 예상을 다시 하십니까? 이제 시장의 선행 지표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지금은 이제 분양 시장이 굉장히 화랑이었다가 조금 이제 주춤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완전히 불황처럼 되는 아예 이제 다 자기들이 떠안고 뭐 미분양 임대를 협박도 준다든가 나오고, 뭐 네. 이런 상황까지 오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가 이제 사라지는 시점이에요. 어쨌든 개발을 하고 또 좋은 지역들은 아무리 이미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이나 또 자본력이 있어서 어떤 불황의 시기를 견뎌낼 수 있는 시행사들 같은 경우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잖아요. 그런 물량들도 시장에 나오고 나올 때는 이제 좀 떨어진 상황에 맞춰서 합리적인 분양가로 나오는데도 안 팔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팔리기 시작하는 시점이 오면 이제 좀 저점을 찍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인간의 본성이 이제 돈을 쫓고 또 이제 탐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투기적인 시장에 안 나올 수는 없잖아요. 네. 이번 사이클 한번 졌고요. 다음에도 이런 부동산에 관련한 투기적인 상황이 언젠가 또 펼쳐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우리 시대에는 더 이상 볼 수 없을까요? 저는 우리 시대에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 네. 네, 일단은 띄우기도 쉽지 않을 거고 이렇게 침체를 겪으면 띄우기도 쉽지 않고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힘든 시기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게 뭐 한두 푼 빌린 상황이 아닌데 지금 대부분의 가게가 평균 빚이 뭐 1억이다 되어 있지만 어떤 자산을 소유하려고 했던 분들은 평균 1억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절대적으로 큰 금액을 빚을 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가를 굉장히 많이 치러야 되는 시기가 도래를 했고 그 시기가 언제 끝날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뭐 경기가 침체가 되면 다시 이걸 완화시켜줘서 어떻게 해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인플레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거든요. 인플레를 해결하는 방법은 공급이 지금 막혀서 인플레가 온 건데 그렇다면 반대적인 것, 즉 수요를 억제하는 형태로밖에 이걸 조정할 수가 없고 그게 바로 금리를 인상해서 내가 돈을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면 수요 자체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이런 논리로 사실은 금리 인상도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도 금리 인상을 한다고 시장에 충격을 줘도 자산시장 아직도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를 잡기가 쉽지가 않을 거고 그러면 더 계속 이러한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침체가 조금 더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위험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 또는 이제 좀 견딜 체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게 될 거고 정말 좀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는 마치 일본이 겪었던 것처럼 근데 그런 시기가 지나고 이게 리밸런싱이 되고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야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게 얼마나 걸릴지를 뭐 이제 조금 진작에 멈췄으면 그게 좀 회복되는 게 좀 등산을 좀 덜 했으면 그렇죠. 네. 그러면 좀 일찍
올 수도 있고 어떤 그런 투기적인 시장을 또 음. 한번 난 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너무 에베레스트를 너무, 넘었군요. 그냥 올라갔다가 지금은 이게 꺼져야 되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안 올 거로 보고 네, 안 왔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질문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뭐 저는 되게 원론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고 하는 거 당연히 어떤 자산으로서 투자의 대상으로서 보는 거 굉장히 좋은 건데 집 갖고 좀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집이라는 거는 부동산 우리가 평가를 할 때도 수익성을 따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평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장에서 얼마인지 또 원가적으로 얼마가 들었는지 이게 수익을 얼마나 벌어다 줄 수 있는지 이걸 판단을 해서 가격을 산정을 하거든요. 결정을 하는데 주거용 부동산은 수익을 안 따져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실제로 내가 필요하면 사고 아니면 안 사고 이게 맞는 시장이거든요. 거래사를 비교보는 걸로. 거래사를 비교는 내가 필요로 해서 사게 될 때 시장에서 이게 어느 정도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사는 건데 지금은 이제 과하게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누군가 더 사줄 사람이 있다라는 믿음이 네.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아닌 걸로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고 실제로도 없어요. 실제로도 없는 시장에 그냥 내가 물건 필요해서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어서 커피 사 먹는 것처럼 내가 집이 필요해서 집을 사는 시장이 돼야 되고 그래야 우리한테도 미래가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채널 구독자님들께 다른 네. 채널 나와서 인사 한번. 네. 아, 네. 우리 본인 채널 나오실 때도 화장 좀 하고 나오셔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 네. 머리 미용실 다녀오세요 하시는 분들 시원하게 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제 작은 채널 오랜 기간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좋은 내용, 또 객관적인 내용, 또 진심이 담긴 내용을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 일요일에 박감사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고요. 다음에 또 한 번 더 모시기 위해서 제가 또 쫄라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